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은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와 인생 교훈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과 유감뿐만 아니라 경제적 책임, 독립성과 같은 현실적인 측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한 후에는 주거 문제, 경제적 안정, 양가 가족 간의 균형 유지 등이 갈등이나 의견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는 결혼한 아들이 집을 사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머니가 이를 거절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 아들은 결혼 후 아내의 친정 가까이에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생활의 편리성, 처가의 지원, 또는 아내가 부모와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경제적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미 처가 가까이에서 살면서 처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자신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집을 사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생활에서 양가 가족 모두가 공정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쪽 가족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다른 한쪽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입장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아들의 자립과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 속 어머니 역시 아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녀가 가족의 도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경우 인생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항상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부부가 함께 경제적 부담을 나누고 협력해야 하는데 한쪽 배우자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고려해 아들이 경제적 독립을 배우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결정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새로운 부모 역할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과 함께 집, 자동차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한 책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반드시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모두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재정적인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소는 양가 가족 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서는 결혼 후 남편의 가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례에서는 아들이 처가 근처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으며 집을 사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쪽 가족만 큰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면 어머니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외에도 부모는 자녀가 결혼 후에도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처가 근처에서 살기로 결정하면서 어머니는 아들이 친정보다 처가를 더 우선시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간의 거리감을 만들 수 있으며 부모 입장에서 서운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친정과 처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내가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처가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정 생활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어머니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갈등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머니도
아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가 가족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현대 가족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제적 책임과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사주는 것을 거절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자녀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들 역시 어머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독립과 책임의 의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전통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결혼하여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기대, 가치관, 그리고 생각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집을 사달라는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경제적 독립, 개인의 책임,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과보호하면 오히려 자녀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삶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한다면 아직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모로서 자녀를 돕는 것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부모 세대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집을 사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책임의 균형. 어머니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서로 균형 있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처가 근처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육아 및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처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자신의 경제적 책임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만약 어머니가 아들에게 집을 사주는데 처가에서는 아무런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그것이 결혼 생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한쪽 가족만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면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재정적 도움을 주면 자녀가 스스로 노력해야 할 동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길 바랐고 결혼 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유지에 대한 고민,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가족 간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결혼 후 처가 가까이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처가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친정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들은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크다고 여겨지는 문화에서 아들이 결혼 후 친정 부모보다 처가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길 바랐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사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아들이 결혼 후에도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양가 가족 간의 공평성 문제. 어머니가 결정한 또 하나의 이유는 양가 가족 간의 공평성이었습니다. 아들이 처가 근처에서 생활하며 처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머니는 경제적 부담 역시 양가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친정 부모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처가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한쪽 가족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가족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양가의 역할과 기여도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결정. 결국 어머니가 집을 사주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아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들은 더 성숙해지고 결혼 생활에서도 더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항상 자녀를 돕는 것이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 부딪혀보고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야말로 자녀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결론. 결국 어머니의 결정은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결혼 생활에서 책임을 다하며 가족 간의 균형을 맞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많은 가족들이 겪는 문제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독립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립과 지원의 균형.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항상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아들의 집 장만을 돕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하며 자녀의 자립을 돕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의견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자립해야 하며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집을 사주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올바르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한 남성이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과 가족을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의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지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기초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경제적 지원은 자녀가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힘들게 집을 마련하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재정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성취감도 커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를 언제까지나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연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 외에도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완전히 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고 이를 점진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자녀가 올바르게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세우는 법, 저축하는 방법, 적절한 대출 계획 수립 등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경제적 지원이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측면. 어머니의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보호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녀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 자립심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는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면 더 큰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자신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부모가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집값이 매우 높아 젊은 세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한 부모의 지원이 꼭 자녀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 자녀는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력과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자녀의 성공을 돕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를 돕지 않는 것이 너무 냉정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두 입장 간의 균형 찾기 위해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집 장만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핵심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 자녀의 자립 능력, 그리고 가족 간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믿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다 안정적인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입장의 공통점은 모두 자녀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지원과 자립 교육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도 필요할 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과거와 달라지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지나친 의존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자립심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이며 특히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원에 대한 책임 문제는 더욱 그렇다. 어머니가 아들이 자립하길 바라며 주택 구매를 돕지 않기로 한 경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하며 아들의 성장을 돕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부모와 자녀 모두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다. 다음은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비판적인 견해들이다. 아들의 책임 부족,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아들의 태도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 어떤 의견에서는 한 남성이 결혼을 했다면 아내와 가정을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집을 사는 것조차 부모의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는 결혼 생활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아내의 가족과 가까이 살 경우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적인 주도권이 없으면 부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주택 마련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는 독립심을 기르지 못하며 삶의 도전에 맞설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 처가의 과도한 개입 아들뿐만 아니라 처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 사람들은 처가가 아들에게 집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주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결혼 전에 남성이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젊은 세대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의견에서는 처가가 사위의 재정 상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만약 처가가 사위에게 집을 요구한다면 직접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단순히 압박만 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이는 아들이 장기적으로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처가와 가까이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남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가의 영향력이 커지면 결혼 생활에서 균형이 깨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지원 부족 한편 부모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부모가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돕지 않는 것은 너무 냉정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액을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자녀가 경제적 압박을 덜 받고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면 가족 간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모가 정신적, 재정적으로 자녀를 돕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모든 가정이 동일한 재정적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가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립과 지원의 균형. 부모와 자녀 모두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자립과 지원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부모가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자녀를 어느 정도 도울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내에 부모에게 돈을 갚도록 하거나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열린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사람들은 현대 사회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으며 부모가 자녀의 집을 사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가치관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결론,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관계, 특히 주택 구매 지원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모, 자녀, 처가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처가의 개입이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반면 부모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너무 냉정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점은 자립과 지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 독립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되 필요에 따라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자녀 또한 스스로의 재정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